이번 시간에 우리 경로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로 제어 프로토콜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그런 경로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고 이제 제어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경로 제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경로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프로토콜에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IGP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GP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IGP라는 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EGP, BGP 이런 것들은 우리 외부요, 외부. 해서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외부다, 내부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프로토콜이 뭔지 외부 프로토콜이 뭔지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이제 한 회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이곳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이제 영업부 컴퓨터들만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영업부 이제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보게 되면 지금 이쪽도 여기로 또 쪼갰습니다. 쪼개서 우리가 이제 기획부다 그리고 인사부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잘랐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이제 쪼개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라우터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제 영업부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라우터를 이제 통하게 되면 우리의 기획부다 인사부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영업부에서 기획부나 이제 인사부로 들어가겠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 라우터를 거쳐야 기획부다 인사부다 이곳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획부다 인사부다 이곳에서는 이 영업부로 나갈 때 무조건 이 라우터를 거쳐야만 우리가 이 영업부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라우터랑 서로 이제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 나를 통하면 이제 영업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이 라우터한테 이제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 라우터는 나를 통하면 기획부, 인사부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보를 이제 얘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런 정보를 이제 서로 라우터들끼리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큰 회사, 하나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이런 라우터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는 이제 자율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자율 시스템을 AS, 오토노머스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 하나의 이제 AS 내에서 여러 개 이제 네트워크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개 이제 라우터가 있을 때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반드시 이 라우터들끼리 서로 이제 라우팅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는 이제 내부 프로토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인터넷 전체적인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 하나의 자율 네트워크 시스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율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하겠죠. 왜? 우리 회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도 있고 또 다른 회사도 있고 또 다른 회사도 있고 여러 개 이제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자율 시스템 간에 또 데이터도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자율 시스템 간에 이제 라우팅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외부 라우팅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IGP가 이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에 라우팅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더라. 하나의 자율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라우팅할 때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IGP 그렇게 부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RIP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OSPF라는 것도 있고 크게 보게 되면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RIP하고 우리 라우팅 인포메이션 프로토콜하고 그렇게 나는데 요 RIP가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라우터가 있다. 그 얘기는 A라는 이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 뒤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F 라우터에도 여러 개 이제 네트워크가 그 뒤에 이제 달려 있겠죠. 그리고 D라는 이 라우터에도 여러 개 이제 네트워크가 이쪽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제 A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I를 이제 찾아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출발지고 여기가 이제 목적지일 때 그때 이 A라는 라우터에 출발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방법도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위쪽으로 가는 게 빨라요?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빨라요? 위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B를 지나고 D를 지나고 E를 지나면 이제 I로 이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A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C를 지나고 F를 지나고 G를 지나고 H를 지나야 우리 I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출발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그때 이제 찾아갈 때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거쳐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 개수를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해서 이 홉이 짧은 그 경로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라는 그 I입니다. 해서 A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제 I까지 이제 찾아갈 때 이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가고자 했을 때 위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세 개의 네트워크만 이제 거치면 I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C다, F다, G다, H다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야 I에 이제 도착을 할 수 있다고요. 해서 내가 어떤 특정 목적지를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냐, 몇 개의 이제 홉을 이제 거쳐야 되냐, 그게 이제 짧은 경로를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라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해서 우리 RIP라는 그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라우팅 프로토콜인데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야 되냐 그 개수를 보고 우리가 홉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그때 이제 몇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거치냐 그게 이제 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이제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면 그 경로들 중에서 홉의 개수가 이제 가장 작은 그런 경로를 선택해 주는 게 우리 RIP요. 이런 이제 RIP에서 최단 경로를 이제 탐색할 때 그때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벨만포드 알고리즘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알고리즘이 뭔지 좀 보자고요.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내부 라우팅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RIP가 있고 OSPF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때 우리 RIP, OSPF 이런 데서 최단 경로를 이제 선택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RIP에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별명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리 OSPF에서는 다익스트라 우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별명 포드 알고리즘이 뭔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A라는 라우터, B라는 라우터, C라는 라우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A라는 그 라우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이제 C라는 그 라우터로 이제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A에서 출발해서 C로 직접 이제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을 거쳐서 B를 이제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경로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각 노드마다 각각의 이제 거리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가중치를 더해서 우리가 실제 거리를 이제 구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값들을 이제 따져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서 지금 출발해서 이제 C로 이제 찾아갈 때 A에서 출발해서 이제 C로 직접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거리가 이제 5고 그다음에 이제 위쪽을 통하게 되면 이런 10이라는 값,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이라는 값 이렇게 이제 두 개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2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직접 이제 가는 것보다 B를 거쳐서 찾아가는 게 더 짧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이 다익스트라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 이런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를 못합니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5가 있고 10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값이 있을 때 우리 OSPF,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음수값을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아래쪽 길로 이 직접 연결된 이 길로 이제 찾아가는 게 가장 짧다. 그렇게 계산해 주는 게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요. 해서 별명 포드 알고리즘과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음수값을 이제 처리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해서 우리 별명 포드 알고리즘이 음수값을 처리할 수 있고 우리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음수값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요.
해서 우리 RIP라는 이 프로토콜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인데 우리 거리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얘는 이제 최단 경로를 이제 탐색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 우리 벨만포드 알고리즘 요게 이제 사용이 되더라. 그리고 이 RIP라는 이 I는 최대 홉수를 15로 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홉수라는 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때 그때 이제 거쳐야 되는 그 네트워크 개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홉수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최대 15개의 네트워크까지만 지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목적지를 이제 찾아가는데 16개를 거쳐야 돼요. 아니면 17개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다고요. 해서 거리상에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는 대규모 그런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이제 RIP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최대 홉수가 15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15개를 이제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합니다. 해서 소규모 이제 동종 네트워크 그 안에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게 우리 RIP라는 그 I요. 해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RIP라는 거는 라우터들끼리 서로 이제 라우팅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30초마다 이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해서 얘는 한 번만 이제 딱 라우팅 정보를 주고받고 끝. 그게 아니라 30초마다 계속해서 우리 라우팅 정보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더라. 근데 만약에 180초 이내에 새로운 라우팅 정보가 만약에 수신이 안 된다. 그 얘기는 그 네트워크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상이 생겼다. 그렇게 이제 간주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OSPF요. OSPF라는 거는 RIP 이제 단점을 이제 해결해서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RIP 이제 단점을 해결했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 RIP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홉수가 15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OSPF는 그런 홉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해서 우리 RIP 같은 경우는 최대 홉수가 이제 15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한다 그랬죠. 근데 이 OSPF는 이제 홉수에 대한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OSPF요. 그리고 RIP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팅 정보를 30초마다 모든 라우터한테 싹 다 이제 알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OSPF 같은 경우에는 라우팅에 이제 정보가 이제 변화가 생길 때만 그 변화된 그 정보만 가지고 모든 라우터들한테 전부 다 이제 알려줍니다. 해서 변경된 그런 정보만 이제 교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하가 이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RIP 같은 경우는 이제 라우팅 정보를 이제 30초마다 주고받고 해요. 해서 지금 방금 이제 라우팅 정보를 뿅 하고 이제 보냈는데 갑자기 한 3초 뒤에 이제 네트워크 상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는 RIP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근데 이 OSPF는 라우팅 정보에 이제 변화가 생길 경우에만 변화된 그 정보만 가지고 라우터들한테 다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면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하기 때문에 최단 경로로 이제 라우팅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OSPF요. 그래서 이 OSPF라는 거는 최단 경로를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라우팅 정보에 이제 노드 간의 이제 거리 정보가 됐든 아니면 링크 상태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이제 반영해서 최단 경로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우리 OSPF입니다. 그때 이 OSPF에서 최단 경로를 이제 탐색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 알고리즘이 다 엑스트라 우리 알고리즘 요걸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OSPF도 우리 RIP처럼 하나의 이제 자율 시스템 그 안에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OSPF도 우리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이에요. 해서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RIP하고 OSPF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GP요. 우리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회사에서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할 때 영업부 네트워크 따로, 기획부 따로, 우리 인사부 따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회사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도메인에 속해 있는 이런 라우터들의 집합을 보고 우리 이제 자율 시스템 AS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했죠. 근데 이런 이제 하나의
자율 시스템 내에서 서로 이제 라우팅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RIP가 있고 OSPF가 있고 그런 이제 프로토콜들이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자율 시스템이 우리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자율 시스템 간에 서로 이제 라우팅을 또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EGP라는 거는 우리의 자율 시스템과 자율 시스템 그 간에 라우팅하라는 걸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게이트웨이 간에 라우팅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BGP라는 게 있습니다. 요 BGP라는 거는 자율 시스템 간에 라우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EGP의 이제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BGP라는 거예요. 이 BGP라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라우터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될 때 전체적인 그런 라우팅 정보를 싹 다 이제 교환을 합니다. 싹 다 이제 교환을 하고 한번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변경된 그 내용이 있을 때만 그때 이제 라우팅 정보를 서로 이제 교환을 해요. 해서 초기에 이제 BGP 그 라우터들이 연결이 될 때, 초기에 이제 연결이 될 때는 전체 경로 제어표, 우리 라우팅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교환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한다? 변화된 그 정보만 교환을 하더라. 그러면 변화가 안 생기면 라우팅 정보를 교환한다 안 한다? 하지 않더라. 그게 우리 BGP라는 그 아이요. 그래서 우리 라우팅 프로토콜에 보게 되면 우리 내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리고 외부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각각 이제 RIP가 뭔지, 그리고 OSPF가 뭔지, 그리고 BGP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그런 특징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경로 제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 실제로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 실기 시험에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이제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